치킨 한 마리 이제 3만원 시대가 이제 왔잖아. 왜 그럼 닭고기 값은 내려가는데 치킨 값은 올라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보다 많이 가져갈까를 봤을 때 실제로 더 많이 가져가. 이런 이유 때문에 치킨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대표님 요즘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면 진짜 부담스러울 지경인데 왜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 오늘은 그러면 치킨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치킨 값이 오르는데 닭고기 값은 사실 최근에 올랐을까 내렸을까? 이렇게 치킨 값이 오르는데 당연히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놀랍게도 이 닭고기 값은 연초 대비해서는 좀 내렸어. 그러니까 물론 시세라는 게 왔다 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내려 있다는 거지. 닭고기 시세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국 육계협회 사이트에 가면 그 일자별로 시세값이 나오거든. 한번 그걸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이걸 보면은 한번 2024년 1월부터 2024년 현재 날짜까지 한번 본 그래프고, 보통 9에서 10호들이 이제 치킨집에서 가장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니까 한 9에서 10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3,000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연초에는 심지어 뭐 4,000원, 오히려 더 비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또 시세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 자, 보면은 이렇게 시세가 오히려 조금 싸지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뭐 이 닭고기 시세가 지금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지. 왜 그럼 닭고기 값은 내려가는데 치킨 값은 올라갈까?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이제 3만원 시대가 이제 왔잖아.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 한번 진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어. 우리 뭐 비비땡, 교땡, 뭐 BH땡 치킨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대형마트 치킨들은 가격을 막 낮추고 있단 말이야. 우리 홈플러스 당당 치킨 뭐 이런 건 6,900원, 이마트 뭐 생생치킨 9,900원, 롯데마트 통큰 치킨이었나? 그거는 14,900원. 최근에 이제 치킨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홈플러스의 당당 치킨이라는 그 6,900원짜리 치킨이 누적 판매량이 이미 몇백만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 이걸 파악해보면 치킨 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봐볼 수가 있어. 이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양계 업체랑 고정적인 뭐 연간 계약을 맺고, 그리고 수량 자체가 엄청 대량 계약을 맺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물류가 다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류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구조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 양계 업계에 유통 마진도 붙을 것이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마진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 수수료들 이런 것들이 또 붙는단 말이지. 물류를 납품하게 되면 물류 수수료라는 게 있어.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 내외, 그러니까 그 물건값의 10%가 붙는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되는 가격이 한 6,000원에서 뭐 7,000원 정도,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면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6,000~7,000원에 팔아야 본사도 가져갈 수 있고 양계업계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수수료도 낼 수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벌써 원가부터 여기는 3,500원에 가지고 온 게 프랜차이즈 치킨이 되면서 6,000원,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닭 가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더 벌어지는 게 있어. 바로 이제 기름이야. 기름은 무조건 우리가 치킨을 튀길 때 써야 되는 거지. 아니 기름값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내가 그 프랜차이즈 기름값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8리터짜리 식용유 한 통이 보통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으로는 한 4에서 5만원 정도야. 그것도 지금 떨어진 거야. 우리 막 전쟁 나고 했을 때 막 6, 7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 4에서 5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모 프랜차이즈 18리터 가격은 14만원, 15만원이야. 그러니까 벌써 식용유 가격이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치킨 업계에서 마진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서는 자기들이 막 무슨 황금 무슨 올리브유네 뭐네 막 뭐 까놀라유네 막 뭘 갖다 뭐 배합을 섞었네, 자기들의 뭐 특수한 식용유네 하면서 가격을 좀 올려받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또 강제 필수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식용유를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형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그럼 벌써 우리 닭값이 2배 차이 나고 식용유 값이 벌써 3배 차이 나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가격이 이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대형마트들은 이렇게 박리담회로 굉장히 싸게 팔기 때문에 무슨 뭐 배달을 하거나 무슨 뭐 광고를 딱히 크게 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그냥
포장으로 사가는 거지. 근데 우리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은 사실 배달이 거의 주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배달이 거의 뭐 70% 80%를 다 차지하는 매출인데, 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달의 수수료가 이것저것 쿠폰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벌써 한 30%에 육박을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도 또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사실은 3만 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결제를 했지만 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2만 원이 떨어지는 거고, 자, 이 2만 원 안에서도 벌써 원가가 아까 7,000원 6,000원 닭값이 나온다고 했고, 식용유값, 식용유도 뭐 우리가 뭐 식용유 한 통 두 통 쓰는데 100마리 정도 튀기면 기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 식용유 값만 벌써 한 마리당 1,000원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파우더나 뭐 기타 소모품이나 뭐 배달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도 그냥 닭값, 식용유 값만 8,000원, 9,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가격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든지 뭐 소스라든지 뭐 젓가락, 그리고 포장 용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거의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박스값 하나만 1,000원씩 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나갈 것이고, 가게 월세가 나갈 것이고, 기타 공과금 나갈 거고, 세금 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광고비가 또 추가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마치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어떤 쿠폰들을 막 발행을 해주고 플랫폼에서도 막 발행을 하고 하잖아.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거냐? 라고 하면 절대 아니야. 왜냐면 그거는 가맹점주님 50%, 본사 50%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거든. 그러면 벌써 한 건당 2,000원, 3,000원씩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란 말이야. 아까 그 배달이 거의 80%라고 했잖아. 그럼 플랫폼 수수료가 또 나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치킨값에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 치킨값이 진짜로 3만 원에 가도 사실은 프랜차이즈 점주님한테 남는 거는 거의 크게 없다는 거야. 심지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아시는 분 중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8, 9천을 팔아. 근데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월에 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면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히 쉬는 날은 없는 거고. 정리를 하자면 프랜차이즈 치킨집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닭값만 한 7,000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우더 값이 한 1,500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값만 해도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먹힐 거란 말이야. 포장 박스라든지 뭐 치킨, 뭐 소스 뭐 이런 것들 하면 그 가격만 해도 1,000원이 넘어가.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벌써 만원, 거의 중반대의 원가가 발생하는 거고, 사실은 3만 원에 팔아도 원가율이 벌써 50%에 육박하는 거고, 아까 3만 원에 팔면 우리 수수료, 쿠폰, 배달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써 만 원은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 자, 2만 원 남았는데 원가가 15,000원이다. 그럼 한 건당 5,000원 남았는데 거기서 우리 인건비 줘야지, 월세 내야지.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치킨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이 메이저 치킨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도 육개가 카락에도 뭐 더 못 버틴다 뭐 이런 기사들이 항상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실적을 보면 매우 양호해.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고 하고, 비비땡 같은 경우도 매출이 벌써 5천억을 넘는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님들은 가맹 본부에 좀 가혹한 6톤 마진을 좀 축소해달라라고 아우성이란 말이야.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7, 8천을 팔아도 쉬는 날 없이 직접 일을 하면서 5, 500을 가져가도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보다 많이 가져갈까를 봤을 때 실제로 더 많이 가져가. 가맹점주님이 일을 하면서 월에 500을 겨우 가져가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500 이상을 더 남긴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점이고, 왜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치킨에 많은 것들이 몰빵돼 있냐? 일단 유통 마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야.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자, 하나씩 보자. 우리 아까 닭 납품받지, 식용유 납품받지, 기타 부자재들 전부 다 납품받지. 그러니까 가맹점주님 입장에서 사입을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부 납품을 받아서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뭐야? 프랜차이즈 본사는 마진을 남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치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치킨이 맨날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외식업 기업 중에 상장한 기업이 뭐 더본도 있고 하지만은 교촌치킨 상장했잖아. 그만큼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다. 사실 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납품하는 소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가격 인상을 해본 적이 없어. 내 마진을 포기하면서도 나는 상생을 선택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
그래야 다 같이 롱런할 수 있다. 시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파는 6,900원, 8,900원, 7,900원 뭐 이런, 와 저기는 저렇게 팔 수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그런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서 하는 6,900원, 7,900원, 8,900원 이런 치킨들은 본인들이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야. 마케팅 요소고, 과연 거기에 치킨을 사러 가서 그 치킨만 딱 사서 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거기까지 왔는데 과연 그 마트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서 치킨만 사서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 마트들은 그걸로 돈을 남기고자 한 게 아니고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이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힘드실 건데 다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내려가는 닭값에 맞춰서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조금씩은 좀 이렇게 좀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자영업자분들한테 관련된 재밌는 소식들을 계속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